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올겨울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인디 뮤지션 카브가 노래합니다. 천사의 시. 카브의 러브 발라드 사랑의 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CARVE 카브를 검색하세요.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화장실은 없고 오물을 커다란 요강에 임시로 저장 중인데 요강이 이제 꽉 찼다. 최근 한국 탈핵이라는 책을 쓴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원전에서 에너지를 만들면 반드시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핵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을 알지 못해 그런 사정들을 화장실 없는 요강에 빗댄 것인데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양희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희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른 아침부터 고맙습니다. 지금 핵폐기물 같은 경우는요, 아무데나 갖다 버릴 수 없는 물건이라는 거는, 물질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포화 상태라지요? 네네, 핵폐기물은, 핵발전소가 가동하고 나면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하고, 그 사용 해결료에 있는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이 묻어있는, 쓰레기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그게 이제, 묻어있는 쓰레기들은 상대적으로, 독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사용 해결료는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근에 있으면 만약에, 17초 정도만 방사능을 쬐도 이제 급성 사망하는 정도의 굉장히 높은 양의 방사능이 나오는 거고요. 냉각시키지 않으면 한 4,000도에서 5,0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면서 스스로 녹아내려서 땅을 파고 들어가죠.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가동 중이지 않은 원전 4, 5기가 폭발한 이유가 이 사용 후 해결료가 냉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녹아내려서 물이 증발하고 그래서 폭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핵폐기물은 아무데나 둘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냉각을 시켜야 됩니다. 냉각을 시키지 않으면 후쿠시마 원전처럼 폭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18,000톤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용량이 있고 이제 지난 6월 말까지 13,000톤 정도가 이미 찼습니다. 5,000톤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요. 2016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핵발전소가 건설된 고리원전 부지에 이 사용 해결료가 저장된 곳이 이제 가득 차게 되고, 근데 거기는 신고리 원전이 주변에 근처 세워지니까 이것도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긴 한데요. 거기서 꺼내서 신고리 원전 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늘어나는 거고, 근데 서해안에 있는 영광 원전은 지금 한빛 원전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신규 원전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영광 원전이 2024년이면 다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 17초만 쬐더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 있는 핵물질. 그 방사능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는 소위 반감기라고 하나요? 최소한 10만 년은 걸린다고 들었는데요. 결국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이런 쓰레기들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셈인데요. 우리 정부는 그렇다면은 이런 저장고가 닫혀가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두고 있습니까?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예, 대책이 없습니까? 예. 그전부터 폐기물 처분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10만 년이고 예. 우라늄 광석과 같아지는 정도 수준은 100만 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죠.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사례도 없고요. 지금 아직까지 그런 뭐 성공한 사례도 없고 예. 보관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경주 방패장을 만들면서 공론화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가 벌써 2000몇 년이니까 2007년이지 않습니까? 네. 2007년 결정한 때는 2005년이었는데요. 네. 벌써 8년이 지났죠. 근데 그 네. 사이에 이명박 정부 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거죠. 네. 그 폐기물 자체를 재처리를 할 경우라면은 부피를 90% 이상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이런 예. 방식으로는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전제가 90% 사실과 이상 다른 건가요?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네. 전제로 하는 게 고속로라고 해서 뭐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랑 같이 이 4세대 원자로 같이 개발해보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4세대 원자로라는 고속로가 성공을 해야만 가능한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 해결료 용량은 좀 줄어들더라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폐기물, 그러니까 이 방사성 물질이 주변으로 흩어지면서 만들어지는 폐기물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핵폐기물의 양은 더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용 해결료는 그 양이 많지가 않아요. 중저준위 폐기물에 비하면. 근데 중저준위 폐기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4세대 원자로는 고속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포기한 원자로입니다. 그 가동을 하자마자 화재나 폭발 사고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거의 다 포기를 한 상태고 그 위험성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이 고속로를 추진한 나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현실 가능성도 그렇고 위험성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게다가 결국은 폐기물은 더 많이 늘어나는 셈인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하려면 사용 해결료를 이제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해서 고속로에 넣어서 다시 이제 그 태우는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분리하는 과정에서 플루토늄이라는 이제 핵무기 물질이 나옵니다. 핵무기 연료 물질이. 그러니까 재처리라는 게 결국에는 핵무기 연료로 뽑아내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든지 그렇죠. 또 이런 재처리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미국이 또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기술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국 정책으로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 기술을 이용하는 우리나라가 재처리 기술을 쓰겠다고 하면 그걸 동의하지 못하겠죠. 그러겠네요. 핵폐기물 같은 경우에 500m 이상 깊은 땅 속에 파묻는 경우 이런 방식도 영구 처분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핀란드가 그렇게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런 방식으로는 어려운가요? 이게 500m 정도 깊은 땅 속에 천연 안반이라고 해서 전혀 이제 갈라지지도 않고 깨져 있지도 않고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지하수가 전혀 스며들지 않는 아주 단단하고 무결점의 안반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핀란드는 그걸 찾은 거죠. 한 30년 동안 지질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겠다고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걸 성공한 게 아니라 그걸 추진을 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떨까 해서.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런 안반을 못 찾았어요. 찾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나마 경주방패장에 500m 이상으로 밑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온통 다 깨져 있어가지고 하루에 수천 톤의 지하수가 나옵니다.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네, 깨어진 틈 사이로 지하수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직 전국적인 지질 조사를 제대로 하면서 그런 안반을 찾지를 못한 상태고요. 그리고 어느 땅을 가더라도 지하수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 좀 지질학적인 좀 특성이라 그 500m 파가지고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500m 정도 되는 집안이면 향후에 뭐 1000년 이후든 10,000년 이후든 10만 년 이후든 지진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 지진이 발생하면은 그 묻어뒀던 그 땅 자체가 갈라져 버리면 방사성 물질이 바깥으로 노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500m 이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예 1km, 2km, 그러니까 아예 지각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차라리 땅을 못 믿으니까 사람을 믿자. 땅 위에다가 좀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예. 안반에 묻는 방법 같은 경우 진짜 무결점 안반이 발견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합의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긴 해요. 정주 방패장만 하더라도 많이 그렇죠.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경주 방패장의 중조전입 폐기물은 이제 300년 얘기합니다. 예. 300년, 그 300년짜리 찾느라고 지난 20년을 저희가 고생을 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최소 10만 년에서 100만 년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인류의 역사로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사용 해결료, 핵폐기물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이건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도 주장을 했던 거죠. 예.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사용 후 해결로 처리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효적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론화위원회를 하려면 그동안 경주 중전입 방패장 우리 경험에서 봤듯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성, 투명성, 민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면서도 경험한 사실인데요. 그리고 아무리 이상한 얘기라도 그런 상상력을 다 발휘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사회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수기 토론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사용해결료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발족이 되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님하고 둘이서 시민단체 추천으로 들어갔는데 15명 중에서 5명이 지역이고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거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말씀을 좀 드리면 구성이 이의 제기하면서 불참 선언을 전국적으로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 더 주십시오. 네네. 위원장을 뽑는 과정도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일사천리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 그 위원장으로 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경주 핵폐기물 처분장 만들 때 부지조사위원회 위원이셨어요. 물론 이분은 부지조사를 했던 분이거나 그런 전문가 한 분은 아니시지만 근데 부지조사위원회에서 부지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그 당시에 경주 방패장 인근에 시추공을 4개를 뚫어가지고 안반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를 하기 전에 주민투표를 해서 결국은 경주로 갔는데 하기 전에 여기가 핵폐기장 부지로 안전한 곳인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지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부지조사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부지조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만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양호한 안반이 60에서 80% 이상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전부터 알고 있기로는 경주 그 일대가 다 산산이 깨져 있는 단층지대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어요. 그러다가 4년이 지난 다음에 뒤늦게 공개된 부지조사 보고서에는 양호한 안반의 비율이 20에서 30%로 나와 있습니다. 속인 거죠. 근데 그 부지조사위원회 위원들은 그걸 선정하고 나서 그리고 그냥 끝나고 해체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거예요. 정부는 부지조사위원회 핑계대고 부지조사위원회는 사라져버렸고. 근데 그 부지조사위원회 위원인 분이 이번에 위원장이 되신 겁니다.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희도 신뢰를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경주 방패장은 2010년에 완공되기로 돼 있는데 아직도 완공되지 않고 건설 중입니다. 결국은 지금 구성 자체에서부터 동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지점들을 발견해서 불참 선언을 하신 거네요. 이를 두고 조선일보가 지난 10월 31일자에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환경단체들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국가적 절박성을 아예 무시하고 국민을 재난 속으로 밀어넣었다. 생떼를 쓰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난 8년 동안 정부는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다가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중조전입 폐기장 건설했을 때 빨리 가려고 급하게 서두르다가 20년을 간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로 급하게 하려고 제대로
승소를 받거나 신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역시나 실패를 합니다. 전 늦더라도 제대로 밟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광원전에서 사용해결료 차가지고 가동 못하면 2024년부터 그때 영광원전은 가동 못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영광원전이 6개니까 6개 가동하지 못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미루다가 지금 와서 급박하니까 실을 바늘에 허리에 껴가지고 바느질을 하겠다. 그럼 그 바느질이 되냐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급하게 깨려는 부분을 그 비판을 하고 있는 측을 되려 비난하고 있는 형국인 거죠. 예. 그 조선일보는 재처리를 하자고 주장하는 언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저희 같은 시민단체들 들러리 세워가지고 그 재처리 결정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사실은 사용해결료 공론화위원회 하기 전부터 박근혜 정부가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사용해결료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처분할 건지를 논의하자 그래놓고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해서 재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이게 도대체 뭐가 먼저입니까? 국민들한테 공론을 모아서 논의하자고 해놓고는 이미 결론을 다 내놓고 그리고 관련해서 원자력 연구원은 돈을 투자하면서 연구 개발하고 있고 2025년, 28년에 상용화하겠다고 그런 비전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론화위원회가 그런 원자력 연구원도 포함되는 그 교육과학과 외교부죠. 외국부를 다 포함하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제대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걸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그냥 자문기관 형태로만 돼 있습니다. 힘도 없고 관할력도 없고 구성도 엉망이고 신뢰도 못하는. 그래서 지금 지역 대책이, 그러니까 4개 지역의 주민 대책이 중에서 어느 것도 공론화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정부나 아니면 조선일보 같이 재처리를 이미 정해놓고 하는데 들러리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의 용량 밀집도,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원전 용량 밀집도가 세계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 비리가 또 유난히 많았지요. 그나마 별 문제 달려온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곤 하는데요. 그런데도 원전은 또 짓고 있지요. 예. 산업부가 2035년까지 에너지 기본 계획을 확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원전 정책에 대한 것도 결국 구체화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목도하고 독일은 정신을 차렸죠. 그게 1986년부터 물론 14년 동안 고생을 하긴 했지만 2001년에 탈원전 정책을 결정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에너지 수요나 전기 수요가 지금 우리나라 전기 규모 대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거를 깎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세계 최대 에너지 전기 소비 국가를 전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원전은 더 증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원전 문제는 이번에 2차 에너지 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서 권고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때 얘기가 되면서 이 원전 비중이나 다른 에너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국민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성이나 안전성도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지만 국민 수용성이 중요하다. 원전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가지는 사회적 비용도 있는 거고 밀양 송전탑 같은 이런 사회 갈등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수용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지난 10월 12일인가요? 13일 날 이걸 발표하고 나서 민간 워킹그룹 권고안 발표하고 지난 2달 동안 정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운동연합이 관련해서 원전 비중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들은 56%의 국민들이 현재 23개보다 더 줄어야 된다. 23개 또는 그 이하로 줄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건 원전 비중이 한 20%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권고안도 22에서 29%로 갔으니까 근데 최저비중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원전을 계속 증설하는 형태로 29% 최고 비중으로 가려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일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밀양 송전탑 같은 제2, 제3의 그렇죠. 그런 송전탑 갈등이 계속 생길 예. 거고요. 특히나 강원도에 뭐 석탄화력발전소, 가스화력발전소 원전이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강원도, 경상북도에 다 몰리게 예. 돼 있는 거죠. 지금 정부 계획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강원도에서 수도권에 지금 765kV 초고압 송전탑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 2개, 3개를 깔아도 모자라요. 예. 우리나라가 원전만 밀집도가 높은 게 아니고요. 발전소 밀집도도 세계 최고예요. 예. 그러니까 송전선로도 세계 최고거든요. 예. 네, 앞으로 이걸 2배 가까이 놀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네네. 대략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보여주신 것 같긴 한데요. 그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원전 정책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간략히만 좀 말씀 지금부터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에서 30년 정도 시간을 잡으면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제 뭐 지금 건설 중인 원전과 계획 중인 원전에 대해서 역시나 국민께 여쭤봤더니 건설 중인 건 건설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계획 중인 거는 취소하자. 그러면 23개에서 5개 더 늘어나면 28개거든요. 그리고 수명 다한 원전 또 빠지잖아요. 네. 2035년까지 14개가 빠지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서서히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봤자 2035년이 제로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때 몇 개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 서서히 줄여가면서 에너지 수요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 2050년에 전력 수요의 8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하겠다는 게 독일 정부의 계획입니다. 독일은 예. 우리나라보다 재생가능 에너지 잠재량이 더 낮은 나라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2035년에 재생가능 에너지 20% 30%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원전은 물론이고 화력발전소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장기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 참여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양희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이었습니다.